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과 섹터에 대한 이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3일간의 상승 랠리를 마치고 어제는 좀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자 우리 증시 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코스피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두 쪽 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액면상으로는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그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죠. 다우지수도 그동안에 항상 시장을 주도했던 다우지수도 2%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33,000포인트를 지금 다시 내주고, 코스닥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전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국내 시장에도 오늘 또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금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잘 견딘다, 선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슈는 이제 딱 3가지죠. 미국 중간선거.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끝났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물론 미국에서는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장악에는 성공을 했는데 또 상원은 여전히 지금 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또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치보다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약간은 판정성 분위기로 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실망 매물 또는 최근 상승 흐름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지금 미국 공화당 승리, 이 중간결 선거 결과는 이슈로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부분이 과연 아래쪽으로 나올 것이냐, 위쪽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지금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보여주는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 강한 전약 후강 형태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최근에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회복하고 또 코스닥도 이제 7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약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가 한편으로 보면 또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미국 증시도 그동안에 지금 많이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금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와 또 디커플링 장세가 나오는 게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옵션 만기일의 특징 자체가 옵션 만기일 직전까지의 강세 흐름이면은 옵션 만기일 날 강세 흐름이 연장이 되는 경향이 많고 옵션 만기일까지 약세 흐름이면은 또 옵션 만기일에 당일날 또 약세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약간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게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의 특성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강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까지 아마 큰 폭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무난하게 마감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여전히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우위죠. 쌍끌이 매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지만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에서 매수 우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2,100계약 뭐 강도 높은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 우위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 지금 한 1,000억 정도, 990억 정도죠. 매도.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외국인 매도세만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연기금이 오늘 나름대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 2,300을 넘어서 2,400까지 지금 회복을 했고요. 121선이죠. 자, 121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난 이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르지 않더라도 양봉 형태로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뭐 크게 내일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지금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또 오늘 밤이 지금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동안에 얘기했던 미국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8%를 넘기고 나오느냐 아니면 8% 이하로 빠지느냐 그게 지금 가장 지금 핵심적인 지금 포인트가 될 텐데 결국 CPI가 이번에 지금 8%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또 한번 12월 FOMC까지 시장 흐름이 또 무겁게 또 흘러갈 가능성도 또 충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반면에 또 8% 이하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12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또 충분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CPI 지수가 8% 이상이 나오느냐, 8% 이하로 나오느냐,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오늘자 좀 쉬어가는 증시의 흐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장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이 종목과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 하게 되면은 태양광, 뭐 풍력 관련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 종목들이 다수 검색전자 시스템의 상위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그 원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이제 그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에 추진이 되었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뭐 폐기 또는 또 3년 연장 뭐 이거는 이미 지금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화당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관련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 종목들이 그동안 이슈가 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다가 좀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탑7 종목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전체적으로 신재생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원에너지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린 현대로템도 우리가 방산주로 알고 있는데 수소 쪽 관련되는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또 음식료 업종 대표주 쪽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도 지금 뭐 사실상 이제 두 종목은 2차 전지 쪽 말 그대로 대장주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은 차익 실현 쪽과 그리고 또 추가 매수 매수 쪽 저점 매수 쪽 세력들이 아마 팽팽하게 지금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되는 종목들 쪽으로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지금 풍력 쪽에서 CS 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와 있다가 지금 탑 7에서는 지금 순위에서 지금 탈락이 됐는데요. CS 윈드를 먼저 한번 보죠. 지금 뭐 풍력 말 그대로 뭐 대장주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해서 미국 선거를 하는 시점을 앞두고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까지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7만 원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서 또 차익 매물도 또 만만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탑 7까지 오전에 올라왔다가 7만 원대에서 차익 매물을 막고 부분적으로 그 고점 대비해서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CS 윈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또 가장 핫하게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지금 대명에너지하고요, 강원에너지. 자, 두 종목 다 오늘 가장 또 핫하게 움직이는 거래량도 급등에다가 상승폭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명에너지를 한번 보죠.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기반으로 뭐 설계 조달 시공 뭐 토탈 EPC라 그러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지금 회사인데 이 종목도 이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그동안에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17일인가 이제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방문을 한다 그러죠. 이런 내용들과 같이 엮이면서 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이렇게 지금 같은 이슈가 같이 묶이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핫 이슈 종목으로 대명에너지까지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오늘 또 가장 또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리튬인데 지금 탑 7에서 순위에서 지금 밀린 것 같죠.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생소하죠. 저도 생소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라고 찾아보니까 코리아 SE라는 회사가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나온 것처럼 리튬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리튬인가요? 이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지금 뜨겁게 움직이는 지금 종목인데요. 리튬 관련된 이슈는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리튬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뜨거운 모습인데요. 역시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최근에 또 시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또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이드로 리튬까지 핫 이슈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올라오고 2차 전지주는 좀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핫 이슈 종목 CS 윈드와 대명 에너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검색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주도주,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냐. 내가 직접 사지 못하더라도 현재 시장의 패턴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급, 차트, 우량주 쪽 종목들을 몇 종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또 LG 에너지 솔루션,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금 투톱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부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는 흐름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까지 돌파 나오고 직전 고점 돌파로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20만 원 돌파 이 자리가 상당히 좀 결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검색 시스템에서도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20만 원 돌파를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싣고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탑10에 올라와 있는 현대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우리가 이제 방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그동안에 또 이슈가 조금 잦아들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흐름에서 121선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오늘 갑작스럽게 현대로템이 지금 왜 올라올까? 현대로템이 우리가 이제 방산주로 잘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뭐 철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대로템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이제 관련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아마 수소 관련 이슈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이 향후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소 사업과 로봇 사업부를 새로 신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요게 지금 이제 방산 이슈 이외에도 향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효성중공업 오늘 그 수급 호전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상승 추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효성그룹 내에서 뭐 수소라든지 또 풍력 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2차 전지 충전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차트 우량주 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지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지금 뭐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죠. 변압기 같은 이제 전력망 기기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동, 남미까지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지금 해외 쪽에서 많이 하면서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차트 우량주 쪽에서 여전히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차트 우량주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또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클래시스를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미용하고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어젠가요?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을
시장 예상치 상회를 내놓으면서 최근 들어서 120선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용과 의료기기 관련되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 향후에도 이제 성장성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또 분야 중에 하나죠. 클래시스 또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종목을 보면은 SK 바이오팜인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예전에 지금 뭐 바이오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실적을 프라이즈 수준을 내놨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SK 바이오팜이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대형주급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서 이미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 된 회사죠.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전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되는 종목, 그쪽 섹터라고 지금 보여지고, 또 2차 전지 쪽은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역시 뭐 주도주 종목들의 강세 흐름, 그리고 또 이제 장비 부품주 쪽들의 이제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LNF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이제 양극재 회사로서 뭐 가장 잘 나가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지금 뭐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LNF가 한번 시세가 꺾였었죠. 미국 진출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 꺾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배터리 업체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모멘텀이 지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상 요 120일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 미국 진출 모멘텀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 수준 25만 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방송 종료 후 이 시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황과 다양한 종목 등 얘기들을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11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의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은 LNF였고요. 목표 가격 2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가 들어간 뒤에 참여 코드 1334를 꼭 눌러주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볼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도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좀 자랑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알려준 IMBC가 오늘 장중에 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먼저 리뷰를 해볼까 해요. 네, 뭐 하루 만에 5% 정도 뭐 조금 올라갔는데요. 뭐 크게 리뷰할 건 아니고 이미 고가기 때문에 뭐 단기 시세 노려보실 분들은 수급이 어제 기준으로 오전장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일본상 크게 봤을 때는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진입기에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만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전장 기준으로 MBC의 민영화, YTN의 민영화, YTN의 지분 매각을 이번 주 중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뭐 이제 장중에 5% 정도의 좀 시세가 나온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계속 추적하시다가 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까지 눌러주고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IMBC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에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5%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데 뭐 크게 뭐 자랑할 건 아니고 그냥 수급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5% 단기 시세가 나왔다 정도로 풀이하도록 하고요. 자, 나중에 주식은 종목은 안 좋을 때
빠질 때 음봉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쯤 알려주셨던 IMBC 오늘 하루 흐름으로 5%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알려준 종목 또 하나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특히나 오전장에 수급이 강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BHI 원전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5% 상승세 역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추가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BHI가 장중에 9% 정도 올라갔었는데 실시간으로 14%까지 시세가 나와서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에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고가가 11,750원짜리가 5,0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최근 바닥에서 거래량이 수급이 붙고 있다. 그리고 이 매집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저항을 어제 기준으로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BHI 원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슈팅 자리를 만든 종목이다라고 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전장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들어온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제 종가 기준 6,880원에서 오늘 장중에 14.83%, 장중 고가 7,900원까지 하루 만에 14% 정도의 단기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토대로 자, 어제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지수가 코스닥 약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강하게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오늘 탑3 종목도 앞에 두 종목은 오전에 수급 강한 종목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과대납폭주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저는 자, BHI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잡기 싫습니다. 우리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군들 바닥에 과대납폭일 때 잡아서 위로 큰 시세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BHI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안 좋을 때 주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그 타이밍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에서 우리 BHI 빠졌을 때 혹은 새로운 종목들이 과대납폭까지 빠졌을 때 자, 망하지 않을 회사가 과대납폭까지 좌절의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악재지만 그 위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다시 좋아지면 거기서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누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알려주신 탑3 종목인 BHI 어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14%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좀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 궁금하다, 싸게 사서 높이 올라갈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기본 카메라 들어가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 계시면 이 참여 코드 0010을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NK입니다. 네, NK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는 이제 김무성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자, 이 회사의 이제 창립자, 우리 창업자분들이 뭐 현대 계열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만든 만큼 자, 이제 빅백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어려울 때, 적자일 때 대규모로 빅백스를 진행하고 주가가 자, 500원에서 최근 자, 1,600원 정도까지 코로나 폭락장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과대납폭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주가가 3배 정도 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과거 김무성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7,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500원까지 14분의 1 토막의 폭락을 겪고 그 폭락장에서 3배 올라갔다가 지금은 1,600원짜리가 800원까지 또 반토막이 난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800원과 9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NK 800원에서 900원 메모를 해두셨다가 자, 나중에 7,000원짜리가 800원, 900원까지 빠지고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졌을 때는 자,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호시탐탐 NK 종목의 저가 매수는
800원에서 900원 가격대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장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자, 네옴시티에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과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포부입니다. 자,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동안 세계 1위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의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에서 지금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받았고요. 정말 지루하게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힘을 모아가던 중이었는데 오늘 거래대금을 바닥에서 터트리면서 수급이 강하게 오전장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수소와 관련된 테마로 지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직전의 저항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단기 지지 구간 95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보유자분들 우리 수소차 관련주로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눌렀을 때 과대납폭에서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싸게 잡아서 1, 2주 정도 20% 정도의 기대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NK 종목 800, 900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 과대납폭에서 안 좋을 때 좌절할 때 매수했다가 좋아지면 매도하는 형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NK였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수소차 관련주들 많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NK 꼽아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평화산업입니다. 네, 평화산업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동종목도 동일하게 수소차 관련주로 폭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전장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2021년도 주가가 2,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수소차 하면은 자, 공유경제, 수소경제 이런 타이틀을 달았던 시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 1년차, 2년차 때 이제 공유경제, 수소경제 타이틀을 걸었던 게 메인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2017년도 대선이 시작되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 초반이 되니까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로 평화산업이 3,600원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폭등한 종목이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올라갔으니까 자, 폭락하고 안 좋을 때 과대낙폭 700원에서 고가 2,700원까지 또 4배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시세를 자,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의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수소차 테마가 돌고 돕니다. 근데 그 주기가 몇 년을 주기로 2017년도, 18년도 수소차 관련된 정부의 테마주로 한번 시세가 팍 나왔다가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했다가 또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 또 수소차 이슈로 주가가 2,000원대까지 폭발했다가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60%의 폭락의 과대납폭을 가져갔던 종목이 바로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안 좋을 때 저점을 다졌던 평화산업이 자, 거래량이 터지니까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분출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직전에 이 단기 저항 구간을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뚫어내고 장중 고가 기준 25.36%까지의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시간으로 자, 고가에서의 매도 물량을 자, 이겨내지 못하고 매도세가 매수세를 강하게 찍어 누르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를 이탈하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자, 이대로 주가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자, 과거에 우리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1,400원을 깨지 않고 눌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1,400원이 과거에는 저항이었지만 이 저항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초 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초 갭으로 뛰어올린 1,400에서 1,500원의 구간이 앞으로 평화산업의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400원, 1,500원을 깼을 때는 다음 지지선을 이탈함에 따라서 그 다음 하방이 1,000원 초반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1,400원 변곡점이다.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할 때는 단타로, 깰 때는
다시 한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을 다질 때 과대납폭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기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평화산업이 오늘 오전장 수소차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증시가 빠지지만 10% 정도 지금 강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25%까지 갔다가 오늘 10%이기 때문에, 자, 어제보다는 10%가 올랐지만 오늘 장중 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15%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러줘서 14만 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그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데 우리 평화산업 종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평화산업 종목처럼 수급 들어오고 그 눌림 구간에서 우리 단타 치고 싶다, 아니면 수급 들어오기 전에 바닥이거나 초입에서 실시간으로 좀 종목들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오후 방송, 공개 방송도 진행 예정이니까 2시에 라이브 방송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평화산업으로 역시나 수소차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1,400원 지지 구간 라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EV 첨단 소재입니다. 네, EV 첨단 소재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공시에서 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재무가 좋은 회사들은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해서 주주분들한테 나눠주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칩니다. 그거는 주가의 호재예요. 하지만 감자는 자, 우리 무상으로 주식을 이제 낮추고 자본금을 낮춰서 이제 재무제표상의 그런 개선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재무가 취약한 회사들이 이런 감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감자도 악재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주주들로부터 300억 이상의 자금을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받겠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게 어제 시간으로 나왔고요. 그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자를 진행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에, 자, 감자 진행하고 유증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상폐가 되는 게 아닌데 하한가를 기록하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것처럼 주가가 일봉상 신저가 영역까지의 과대낙폭 구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자도 완료되고 유상증자도 완결되고, 혹은 유상증자 감자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 공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감자 당하기 전에, 유상증자 권리하기 전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면서 우리 과대낙폭에서 단기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관심주로 우리 EV 첨단 소재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시 두 건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간에 이제 11월 9일 오후 3시 50분경에 감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한 주를 이제 두 주를 한 주로 만드는 우리 감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감자 기준일이 12월 12일입니다. 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감자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진행하는데, 자, 12월 12일이니까 자, 이날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감자 권리락일이 12월 2주차 9일, 12월 9일 금요일이다라는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운영자금 목적으로 160억, 그리고 채무상환 목적으로 200억, 총 360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그 단가가 2,300원이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2일, 우리 달력으로 보도록 하면은 12월 22일 목요일이고, 유증 권리락일이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까지 유증 권리락일과 이제 감자 권리락일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찍는다, 감자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악재들 때문에 그 공포로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 구간에서 과대낙폭에서 잘 저점을 잡았던 물량들이 자, 이제 생각보다 상폐되는 이슈가 아니구나. 회사가 어쨌든 감자를 진행하든 유상증자를 진행하든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감자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를 활용해서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은 EV
첨단 소재거든요.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사나 리튬과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최근 주가를 2,600원까지 끌어올렸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리튬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하한가까지의 가격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대낙폭에서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슈기 때문에 상패,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잘 관심 있게 봤었던, 공략을 했었던 비중들을 유증, 감자, 권리락일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감자도 완료되게 되면은 회사는 당연히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360억의 자금도 유동성도 기업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먼저 맞아서 빅베스를 진행하고 나중에는 재무적으로 더 튼실한 회사가 된다. 근데 그 와중에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이슈를 최근에 붙이고 있는 이슈가 리튬에 관련된 이슈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면은 아까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코리아 S라는 종목인데 사명을 리튬이다라고 바꾸면서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신고가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리튬 관련된 테마,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를 엮이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상한가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차피 테마가 똑같다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대낙폭에 있는 우리의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한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하한가 가격에서 물량을 걷어냈다, 받아냈다, 누군가가 하한가에 던지는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매수를 한 주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유증이든 감자든 성공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도록 하겠고 EV 첨단 소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물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주저 말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한 달 동안 EV 첨단 소재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노란톡에서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습니다. 유증 감자 공시 속에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과대 낙폭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속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10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얼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있습니다. 4629님께서 컴투스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13만 원, 비중 1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자 컴투스의 가격 살펴보니까 7만 1,000원 선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한 40% 가까이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이제 힘든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제 견디고 홀딩하고 그리고 추가 대응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구간일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싸게 사서 비슷하게 매도하셔라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컴투스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가가 10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부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9만 원에서 우리 2014년도 고가 대비 2018년도까지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년 정도 주가가 7, 8만 원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19만 원까지 올라가고 다시 주가가 7, 8만 원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간 게 작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또다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한 3년에서 4년 정도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1년도에서 3년 더 하면은 한 20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중장기로 반등을 노려보셔야 이 10만 원 후반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6만 원, 7만 원, 8만 원 구간에서는 6만 원 손절 잡고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평단가를 낮춰 나가시다가 6커브 반등이 들어오면 내가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평단가가 13만 원에서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낮아지게 되고요. 나중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덜어내고 좋아질 때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시청자님 평단가 13만 원의 구간이 강력한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계점이었던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큰 시세가 나왔고,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낙폭을 보였고, 그 9만 원 구간을 이번에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는데 회사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어쨌든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상장 폐지나 뭐 주가가 하락한다고 뭐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는 이슈는 아니니까 바닥에서 추가 대응 잘 고려하셔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중장기 관점에서 좀 비중을 덜어내겠다라고 좀 추가 대응 전략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는 6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7만 원 밑으로는 조정 시 분할로 평단가 관리하시고, 평단가 관리하신 만큼 6커브 구간에서 빠르게 비중을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1913님께서 모두 투어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 3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자 모두 투어 15,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 모두 투어, 우리 여행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큰 시세가 나왔지만 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우리 기업 개요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적자를 아직 벗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일본 여행 재개된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 여행주들 실적 개선될 만한 여진이 있겠으나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13,5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이 더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3,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시청자님 평단가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3%, 5% 남기고 그냥 저는 본정권이라도 정리하는 형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과거 3만 원에서 지금 14,000원대까지 저점 다지고 이중바닥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저가 13,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 나왔을 때 시청자님 평단가 도달하면 비중 정리, 그리고 13,500원을 이탈하더라도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도 비중 조절했다가 새롭게 저점 다지면 거기서의 복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빠르게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 I 매수가 25,000원, 비중 15%인데 지금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언제 매도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처음으로 수익권의 종목이라서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이 과거에 수급을 터트리면서 시세가 들어온 지점이 35,000원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35,000원 구간을 딱 뚫어낸 지점부터 여기를 지금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83,000원까지 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35,000원 구간이 지금에서도 강력한 변곡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다가 이탈하면서 35,000원이 지금은 저항으로 바뀌었고요. 그럼 2차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저가 29,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이시고 여기서 돌파냐 저항이냐를 판단해서 추가 물량을 덜어낼지 아니면은 빠졌을 때 우리 2만 원 초반에서 다시 공략해가지고 이중 바닥에서 추가 수익을 누려볼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22,0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는 1차 목표가 29,000원,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추가 상승 구간에서 수익권 천천히 분할 매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방송 이외에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